쌤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칼 뉴포트 박사의 이제 팟캐스트에 그 사연을 보내가지고 소개된 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정말 성덕이 되기 위해서는 칼 뉴포트 박사의 신간 3월달에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World Without Email이라는 그 책을 내가 번역을 하는 게 감히 그게 가능할까라는 말을 영상에서 했었는데 막 다른 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막 네네네. 그런 댓글도 저도 그냥 달아주시고 봤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벽에 또 그것도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 칼 뉴포트 박사의 책을 국내에서 출간했던 출판사에 메일을 드렸는데 부키에서만 회신을 받았고 네. 칼 뉴포트의 책 열정의 배신을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셨다라는 분이 저한테 답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역서가 출간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번역 커리어 전반에 관한 것들도 막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이게 답장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충고는 내가 어디 가서 돈 내고 컨설팅을 받아도 이렇게는 못 받겠다라는 싶은 그 정도의 되게 긴 메일이 와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분이 바로 우리 준수쌤이시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드 위다웃 이메일 번역 일은 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그건 살짝 어려울 것 같지만 칼 뉴포트 박사 책을 번역하신 역자분이랑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설레고 기뻐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준수쌤이랑 되게 장문의 메일을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게 됐는데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느낌이 왔고 제가 살짝 뒷조사를까지 구글링 막 해봤는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업계에 계신 분 같아요. 출판 업계에. 근데 그분이 출판계의 천재라고 준수쌤이 그건 저 아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나서 운이 진짜 좋았다 이번에.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 이분께 그런 생각을 이제 제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는 거 물론 많이 아시고 또 특히 되게 재밌는 번역서 뒷얘기 같은 것들을 살짝 저한테 나눠주셨는데 저 혼자 듣기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발 한번 좀 나와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고 출판사 지금 이제 외서 기획자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8년 정도 전부터는 번역도 병행해서 원래부터 이제 번역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판에 하고 있는 외서 기획이란 일이 번역을 시작하기에 좀 좋은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한 8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2권 정도 번역서를 제 본명으로도 내고 그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캐릭터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번역하신 책 쭉 보니까 캐럴 드윅의 마인드셋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칼 뉴포트의 열정의 배신 그리고 최근에는 트레버 노아의 태어난 게 범죄 최근에는 웬디 우드의 Good Habit, Bad Habits라는 책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헤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된 김윤재라는 게 제 아들 이름인데 저의 부캐릭터로 이거 밝히셔도 되나요 여기서? 그냥 습관에 대한 책들을 몇 권 번역하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좋아하는 김윤재라는 다른 캐릭터가 자기의 그 캐릭터를 수용한 책이에요. 오늘 원래 우리가 전에 얘기하면서 기획을 했던 콘텐츠는 진짜 재밌는 책이고 좋은 책이고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던 책인데 한국에서 너무 아쉽게 이게 좀 빛을 못 본 책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재조명을 해보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그 기획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소개해드릴 3권의 책은 제가 기획하고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 기획하면서 또 책을 만들면서 울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기대된다. 왜 나는 이 책을 기획하면서 울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 책을 많이 사줬으면 더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획자는 책을 기획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우리 3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번역도 했고 태어난 게 뭐죠? 보너 크라임이라는 책 트레버 노아라는 지금 현재는 거기 미국에서 인싸?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면
조코비치하고 나달이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빌 게이츠가 조코비치인가 나달인가 이제 편을 먹고 복식을 치는데 맞아. 자선 게임에서 응. 트레버 노아가 그 중에 한 명이랑 또 팀을 먹어서 응. 빌 게이츠와 상대편에서 이제 게임을 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인싸고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컨텐츠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지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왜 시상식에서는 다 얘기하는 게 역대 수상자들이 뭐 다 왜 시상해주는 사람이 주로 남자고 뭐 이런 걸 지적해주는 사람도 트레버 노아고 응. 인종차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는 것도 트레버 노아고 응. 그 이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거 설명해주는 사람도 트레버 노아고 그 인플루언서 중에 옷 잘 입는 인플루언서 순위 갑자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본업은 코미디언이기 스탠딩 때문에 코미디언이죠. 늘 네.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날카롭고 또 약간 sarcastic하게 전달하는 그 특유의 톤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는 이 사람이 욕을 거의 안 써서 사실 의성어와 자신의 몸짓과 그리고 맥락 가지고 웃긴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스탠딩 코미디로 그걸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사실은 넷플릭스 시리즈 이 이거 책을 알죠? 넷플릭스의 그 엄마의 그 아들 뭐 이런 것들 아, 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이 책을 보신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17년인가에 그 미국에서 나와서 그 해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탑5에도 들고 여기저기 추천도 정말 올해의 책으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도 계속 표지는 본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표지는 많이 봤는데 저도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볼 생각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첫 텍스트의 첫 챕터에 아주 한 10페이지 정도만 딱 읽었어요. 아마존 미리 보기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남아공에 있었지만 그 거의 카스트 제도에 가까운 아파르테이트 체제 하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의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걸 엄마가 뒤에서 잡아주고 하거든요. 모성도 있고 언어의 힘도 있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인종차별 이슈도 있고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사실 읽으시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도 많은 책. 정말 웃겨서 깔깔깔깔 웃게 되는 그런 책. 엊그제 제가 아마존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갔더니 아직도 페이지 터너 베스트 10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책이. 아직도 진짜 미국에서 페이지 터너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너무 재밌어. 특히 왜 정말 기억나는 게 그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그 처리를 혼자 하는데 뒤에 너무 웃기죠. 앞이 안 보이시는 할머니가 그거를 냄새를 맡고 막 뭔가 이상하다 막 그 에피소드는 진짜 제가 거의 막 너무 웃겨가지고 울면서 남편한테 막 설명을 해줬던 그 똥 싸는 부분을 번역하다가 계속 문제라고 찔리는 거야. 자판을 잘못 눌러서. 안 보신 분들께 강추. 진짜 완전 별 500개 날려드리는 책. 태어난 게 범죄. 저는 또래들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반응이 좋은 제가 번역하고 했던 책 중에 너무 재밌어요, 제일 반응 좋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책은 트레버 노아 얘기하면서 아까 빌 게이츠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그 멜린다 게이츠라고 빌 게이츠 와이프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코체어 공동 회장인 멜린다 게이츠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작년에 이제 국내에 나왔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멜린다 게이츠가 워낙 유명 인사니까 많이 팔렸지만 국내에서는 약간 빌 게이츠의 와이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을 잘해서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랑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뭐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아 너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선 사업을 한 거고 사실 빌 게이츠가 다 아는 거지 뭐 멜린다 게이츠가 뭘 알고 하는 사람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는 데 있어서 그 기초는 사실은 이 멜린다 게이츠하고 그 아빠인 빌 게이츠 시니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선 사업에 이 엄청난 그 말하자면 세계 각 곳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예산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또 후원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었을 때예요. 이 모든 것들 조직하고 에피소드를 만들고 했던 사람은 사실은 멜린다 게이츠였던 거죠. 근데 빌 게이츠 그늘에 가려져 있던 멜린다 게이츠의 진 면목이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할례라고 하죠. 이제 그 여성 성기 절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권 신장과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멜린다 게이츠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각각의 그 사례들과 주제들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그 팩트리스라는 책 있죠. 그 한스 로슬링 박사와의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울었는데 한스 로슬링 박사가 이제 탄자니아에선가 이제 그 의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은 아이 죽은 산모를 치료해줬던 일이 있고 다른 마을에 갔더니 이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로 이미 유명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난 여기 처음 왔는데 그 산모를 살리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 존경하는 거니?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산모를 죽어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화장하거나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다시 그 마을로 데려다 줬다는 거. 인격 리스펙트 해줬다는 얘기 나오죠. 똑같은 사람으로 데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물론 서방에서 외국에서 이런저런 원조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원조들은 말하자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온 거지 이 사람이 똑같은 인격체를 보고서 이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스 로슬링은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리추얼대로 화장을 할 수 있게 그 마을로 다시 돌려보냈던 거죠. 또 한스 로슬링이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전 그 부분에서 울었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거기 있던 다른 자기를 도와주는 그 할머니가 사실 해준 거다. 이게 여성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저도 물론 못 겪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이해해주게 만드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시려면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마존의 베스트 리뷰를 보니까 딱 그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이니퀄리티, 불평등 문제랄지, 산모 아이들이 뭐 죽는 문제,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멜린다 게이츠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얘 이름은 뭐야? 몇 살이야? 언제 결혼을 했고 몇 명의 아이가 있어?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크고 멀게 느껴지는 문제들에 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책.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책. 이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잘 디스크라이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젊은 세대들한테 특히 추천해주고 싶은 책, 영 프로페셔널들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리더가 되고 회사나 커뮤니티나 뭐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그런 젊은 분들한테 꼭 남녀를 불문하고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가 되고 프로페셔널이 되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생기겠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임팩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이랄지 구체적인 그 목표 같은 아주 건강한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책. 그래서 읽기 전에 나와 읽고 나서의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은 어떻게 보면 절반이나 되는데 흑인 혹은 뭐 성소수자 LGBTQ 이런 사람들은 절반이 채 안 되잖아요. 여성을 절반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리프트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더 소수자인 사람들은 그 리프트의 기회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이 책 제목을 모먼트 오브 리프트라고 지은 거라고 합니다.